강아지도 사실 추루탕 좋아요. 가운데에다가 추르를 짜서 넣고 물을 조금 자박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추르 탕이라고 추르 섬처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다리도 왔어. 미안해. 언니한테 이러다 맞을 텐데. 오, 맞아. 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런 비만하기가 훨씬 더 쉽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랑 살면서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활동량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정상 체중 이상이 되는 애들이 50%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을 정도로 비만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상입니다. 좀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시고 우와 우리 아이 영양제니까 해서 뭐 관절 영양제, 피부 피모 영양제 이렇게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특히 습식사료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에는 꽤나 이제 문제가 되는 편이고. 줄 때 그럼 칼로리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줘야 되나? 사실 계산하고 주면 정말 좋긴 한데 좀 슬픈 거는 간식이나 이런 업체들이 칼로리를 딱 아름답게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게 좀 많이 슬픈 편이기는 하고.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도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뭔가 질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쬐끔한 걸 사고 바꿔서 다른 걸 주고 다른 걸 주고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사료를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죠? 고양이 보호자들, 강아지 보호자분들 카페에 가면 순환급여라는 용어가 있어요. 분기별로 해서 뭐 단백질을 바꿔서 먹인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장점은 없고요. 그냥 좀 이것도 사실 보호자분의 욕심이 반영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것만 먹어도 안 질려요? 저 오히려 사실은 그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드려요. 알러지도 없다가 식단 바꾸고 나서 알러지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식단을 찾았으면은 그걸 오래 먹는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막 싫어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순환을 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장점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맛봤던 친구들이 나중에 특히 아팠을 때 처방식을 먹어야 될 때나 이럴 때 좀 더 거부감이 없이 아이들이 잘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장점은 좀 있다는 건 얘기는 하고 싶고. 싫어한다고 느끼는 제일 큰 원인은 이미 너무 많은 식단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든지 이 식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다른 간식이나 다른 음식들을 제공을 하니까 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다른 데 다녀서 저녁 때서 내가 멍멍 짖으니까 얘가 밥을 굶었는데 어떡해 이러다가 또 토하거나 얘가 살 빠지고 당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또 뭔가 이렇게 간식 주거나 원하는 거 이렇게 주면은 이제부터 그 친구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너는 밥을 굶으면 맛있는 거 줄게. 밥을 맞아요. 굶으면 너를 칭찬해 이거 줄게. 진짜 중요한 진짜 포인트예요. 중요한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강하게 교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딱 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래 안 먹어? 치워. 그리고 그렇게 3일까지 굶기면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공복토를 하더라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교육은 돼요. 슬프게도. 이제 강아지는 조금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맞아요. 네. 고양이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지방간으로 정말 응급실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집사죠. 네, 저희가 집사죠. 그래서 하지만 하루 안에서는 저는 그런 강한 교육이 고양이에게도 좀 적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은 오히려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간식은 초반에는 특히 어릴 때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식을 맛보다 보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거든요. 토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핑만 먹고 밥을 안 먹는 거. 뭐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사료를 안 먹기 시작해서 토핑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결국은 토핑만 먹고 있어요. 이제 이러고 그런 경우는 완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포카칩 같은 거 과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과자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밥 위에 포카칩 비벼주진 않죠. 아, 최악이에요, 최악. 그럼 포카칩만 조금 먹고 밥 남겨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등짝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먹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제대로 안 자라고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서 그냥 걸어다니는데 뼈 부러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 진료 볼 때 보면은 결국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오는데 보면은 토핑, 간식 이미 밥을 안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꼭 사료 위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다이어트 간식, 살 안 찌는 간식, 곤약 젤리처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도 좀 괜찮은 거 없을까요? 그런 간식들도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전 그게 파라독스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게 다이어트와 간식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데 살 안 찌는 치킨 없을까? 그래서 나는 굽네 치킨 맞아요. 먹을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튀긴 거 먹는 거. 다이어트라면 치킨 안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야식 안 먹고 해야 다이어트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람도 늘 배가 부른 사람은 밥을 먹었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공복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배고픔이 오래 사는 길이다. 약간 배고파야 오래 삽니다. 사람과 동물이고. 심지어 그 공복감이 되게 전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신 것 같은 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율배식이랑 전 제한급여랑도 또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율급여를 했을 때랑 심지어 이렇게 제한급여를 했을 때랑 아이의 수명이 달라졌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도 또 아이들의 식습관도 달라요. 딱 이 시간에 가면 밥을 준다라는 게 잡혀 있는 게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아요. 자율급여는 사실 진짜 고양이들이 살찌기 쉬워서 사냥이라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는. 고양이는 어려운 게 최대한 많이 나눠서 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드시지만 저는 지금 한 하루에 6끼에 나누어서 아이들 밥을 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누어서 주면 뭐 아이들 가끔 사료 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움도 되고요. 이것도 집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6번 어떻게 줘요? 라고 하면은 요즘에 또 자율급여기가 참 잘 나와 있기 잘 때문에 나와, 진짜 네. 좋아요. 고양이의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럼 만약에 2마리 키우면은 그 자동급식기 2개 있어야 네, 돼요? 2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고양이들 습성 자체가 개들이랑 다른 게 개들은 어린 강아지가 아니라고 하면 2, 3일 굶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 원래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 비상회로를 돌려요. 어떻게든 몸의 활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몸 자체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되게 안 좋고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급식기가 사실은 고양이들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가서 당장 자율급식기 사려고. 저 또 초보집 사시니까 그래도 네. 자동급식기를 만약에 사신다면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자동급식기가 완벽하지 않아요. 옆에 좀 사료들이 빠져있기도 하고 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별이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면 가서 사료를 파먹어요. 맞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빠지고 이러는 건데 그 사료들이 부패할 수 있어요.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한번 꼭 털어주는 습관을 해주시면 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가지고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비만인데 우리 정민 선생님의 체중 관리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밥부터 저는 좀 습식으로 한 끼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습식을 사는 대신에 아예 제가 해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간식은 만약에 고양이는 그래서 추르탕이 강아지도 사실 추르탕 좋아요. 강아지들도 추루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추르를 여기 이 식기에서 보면은 이 식기에 가운데에다가 추르를 짜서 넣고 물을 조금 자박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또 욕심내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말 달랑말랑 조금 더 넣으면은 혀를 더 넣으면 이제 추루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요 정도의 느낌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 섞어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 강아지는 사실 섞어줘도 저는 뭐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섞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먹이는 게 더 낫더라고요. 더 음수량을 늘리는 데에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을 네가 충분히 먹어야 추를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약간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맞아요. 딱 고진감래.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한번 너무 해보시죠. 궁금합니다 지금. 추루 정보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추루는 사실 어디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추루는. 이거 물도 새로운 뭔가 물 해야 아니요, 돼. 이온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떠온 정수입니다. 정수. 저는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되고 꽤 많은데요, 물이? 지금 약간 섬처럼 살짝 떠 있는데 이 정도로. 아예 추루가 잠기게. 근데 또 이게 완전 잠기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럴 바에 안 먹고 말아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뭔가 좀 그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끓으면서 물을 넣어야 되는 거군요. 그쵸, 맞아요. 자, 우리 별이는 아주 잘 먹을 거예요. 별이씨. 별이 추루야. 별이 추운데?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한번 내려볼까요? 바닥에서 줘볼게요. 바닥에 이게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별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물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다리도 왔어. 미안해.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떡해. 큰일. 언니한테 이러다 맞을 텐데. 추루탕 인기 장난 아닌데요? 네. 오, 맞아. 다리는 섭섭해. 별이가 더 서열이 높아요. 그러면 같이 먹진 않는 거예요? 같이 먹진 않아요. 특히 별이는 식탐이 정말 많은 편이라서 오. 먹을 때 건들면 정말 화내요. 별이한테는 물이 너무 많나 봐요. 물을 좀 따라 네, 볼까요? 물을 조금 버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귀엽다. 물이 지금 너무 귀엽다. 어떡해. 다리는 저거. 이거 간다. 다리는 어떡해. 어떡해. 다리는 추루. 다리가 먹을래? 여기 또 먹으면은 근데 또 양보는 해요. 오, 그러네요. 네. 약간 먹을 때 건들지 먹을 마라. 때는 약간 이런 거구나. 먹는 거를 되게 존중해 주는 거 아닐까요? 정말 먹는 거의 소중함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도 신기하네요. 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개들이랑 진짜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막 입맛 따시고. 와, 근데 이 와중에 다리 다 먹는 다 거죠. 먹었는데요? 왜냐? 평소에 간식을 안 먹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래서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칭찬을 받을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동물병원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싫어하는 게 샤워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칭찬 용도로 전 쓰기에 간식이 그 특급 칭찬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껴두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을 항상. 정말로 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안 먹다가 먹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맨날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2배를 주건 뭐 그걸 뭐 새로운 걸 바꿔 주건 그다지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소중함을 알고 저렇게 바닥까지. 항상 설거지를 해요. 제가 가정식을 해줄 때에도 항상 설거지는 별이가 다 해줘요. 오늘 사실 비만 얘기나 이런 것들 보호자분들 들으시면 또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강아지 되게 말랐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잔소리 같이 들리고 약간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그게 우리 반려가족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너그러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운다면서요 보시면서 양질의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키운다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진짜 또 봐요. 제발. 또 봐요. 동물치과병원 전국에 몇 개쯤 있을까요? 해보진 않았는데 5, 6개. 전국에 다 6개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요? 김수미 원장님은 수의사면서 동시에 다른 면허도 가지고 계세요. 사람 치과의사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와.